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로그 Li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에이수스의 UMPC인데요. 이 제품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죠. 간단하게 로그 Li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AMD의 최신 칩셋인 G1 익스트림을 활용하고 있고 7인치의 풀 HD 120Hz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윈도우 기반의 휴대용 게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UMPC들이 제 환경에서는 굉장히 잘 맞았는데요.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PC 앞에서 각을 잡고 게임을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한 부담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ROG Li를 지금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케이스도 몇 개 구매를 해봤고요. SSD도 바꿔줬고요. 본체보다 더 비싼 외장 GPU죠. XG 모바일 RX 6500M XT 제품을 구매해서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도 알아봤으니까요. 같이 알아보러 가자고요. Let's get it! 아직 Li 케이스가 엄청나게 다양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이 전면 보호를 위해서 강화 유리를 붙여놓은 상태고요. 강화 유리는 인터넷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 저렴한 거 구매를 하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이렇게 두 개를 활용해 봤는데요. 전부 알리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고요. 이거는 말랑말랑한 고무로 되어져 있고요. 전체를 모두 보호하는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 역시도 고무로 되어 있지만 이 전면부는 보호가 되지 않고요. 후면 스탠드가 있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케이스를 활용해 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스탠드 케이스를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제품은 가격은 저렴했지만 좀 너무 물렁물렁해서 그런가 이 ROG Li하고 딱 맞는 좀 그러한 느낌은 없었고요. 그리고 전면에 강화 유리를 붙여놓아서 이 간섭이 생기는 바람에 좀 붕 뜨는 느낌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붕 뜨는 느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이 스탠드 케이스는 가격이 1만원대긴 한데 확실히 그립감도 괜찮고 고무가 조금 더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씌웠을 때 탄탄한 느낌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스탠드 케이스라는 이름답게 스탠드 기능이 있는 거, 요것 때문에 이렇게 거치가 매우 쉬웠고요. 스탠드가 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해주는 이러한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부착이 쉬운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뒤에서 얘기할 테지만 100% 만족할 수는 없었는데요. 단독으로 Li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전면에 유리를 부착했고 요 스탠드 케이스를 씌운 다음에 ROG Li를 케이스에 넣고 다녔다. 지금까지는 요 정도로 액세서리들을 사용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쓰다 보니 외부의 문제도 있지만 걸리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512GB의 용량이었는데요. 512GB 절대 낮은 용량은 아니죠. 보통 웹서핑을 하거나 문서 작업을 하는 컴퓨터에선 굉장히 쓸만한 용량이거든요. 그런데 게임, 특히 AAA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AAA 게임 한 4개 정도만 설치를 해주면은 용량이 꽉 차게 되는데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게임을 여유있게 설치를 하고 싶고 또 지갑도 여유가 된다면 1테라급 혹은 그 이상의 SSD로 변경을 해주면 훨씬 쾌적해지겠죠. 그래서 저도 1TB SSD로 변경을 해줬는데요. 여기에 활용된 제품은 커세어 MP600 미니 2230 사이즈의 용량은 1TB짜리 제품입니다. 커세어 MP600 미니의 장점은 일단은 용량 넉넉하고요. 가장 성능이 좋은 2230 사이즈의 SSD라는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유통이 되는 제품이라 이제 5년 동안 시스템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AS 걱정을 덜 수 있는 제품이죠. 이 커세어 SSD를 기존 SSD와 교체해 줄 거고요. SSD를 교체하는 게 굉장히 쉽더라고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우선 Li 뒤편에 있는 나사 6개를 모두 풀어줍니다. 그리고 측면 틈에 헤라를 넣어서 조금만 벌려주면 바로 뒷판 분해가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활용해도 되고요. Li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선 해줘야 할 게 배터리 케이블 분리입니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쑥 뽑아주면 되고요. 그리고는 검은색 테이블 제거를 해주면 바로 SSD가 보이죠. 여기 나서도 바로 풀러주고 SSD를 살살 꺼내면 기존의 SSD는 제거가 된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커세어 MP600 미니를 슬롯에 맞게 조심조심 넣고요. 다시 나사로 조여주고 떼었던 테이블 다시 원래 위치로 붙여주고 배터리 케이블도 다시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커버를 덮어주면 됩니다. 탁탁 소리가 나게끔 골고루 잘 맞춰주고요. 나사를 통해서 다시 조여주기만 하면 SSD 업그레이드는 끝이 나게 됩니다. SSD를 설치를 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운영체제 설치잖아요.
ROG Line은 클라우드 복구 서비스를 통해 SSD에 윈도우를 편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최초에는 바이오스에 바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 화면에서 고급 모드 또는 Y 버튼을 누르고 상단 고급 탭을 터치해주면 바로 아래 ASUS 클라우드 복구라는 항목이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터치해서 실행시켜주면 개인정보 고지 확인하고 인터넷 연결도 확인하고 연결이 되면 바로 클라우드 복구 진행이 되거든요. 계속 기다림의 연속인데 쭉 기다리다 보면 윈도우 11을 설치하는 화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보통의 윈도우 환경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SSD에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세팅을 마무리하고 나서 바뀐 SSD 성능 당연히 측정해 봐야겠죠. SSD 속도를 측정해 보면 읽기 속도는 4800MB/s로 갔지만 쓰기 속도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죠. 쓰기 속도가 중요한 분들이라면 굉장히 끌릴만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이것 외에도 종합적으로 SSD의 성능이 상승된 게 눈에 띄더라고요. 다만 온도의 경우는 높은 편이긴 합니다. 아이들 시에는 40에서 50도대를 보여주지만 읽기 테스트에서는 70도 초반, 특히 쓰기 테스트에서는 80도가 조금 넘어가거든요. 물론 표준 허용 온도 이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름철 실내 온도를 기준으로 했기에 가을, 겨울철에는 좀 요보다는 조금 더 낮게 측정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애초에 더 낮은 온도가 목표라면 2230 사이즈의 사제 방열판을 다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네요. 용량의 경우는 1TB라서 훨씬 넉넉해졌습니다. 기존의 512GB도 나쁜 건 아니지만 트리플 A 게임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 설치를 하면은 부족함을 느꼈는데 이게 2배 넓어진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ROG Li의 SSD를 왜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ROG Li를 활용하기 위한 끝판왕 셋업이죠. 바로 이 XG 모바일을 활용해 볼 건데요. 라데온 RX 6850M XT 칩셋을 활용하는 XG 모바일이며 로그 Li 전용 외장 GPU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 일단은 국내 가격은 너무 비쌌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통해서 한 4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냥 마음 편하게 AS가 되는 국내 제품을 살 걸 그랬나? 이러한 생각도 같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제품을 활용하자마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2가지 케이스를 씌우면은 XG 모바일 연결 부위가 제대로 꽂히지 않았는데요. 물론 서드파티 제품들의 100% 호환성을 기대하는 건 어렵지만 이 스탠드 케이스를 씌우면 XG 모바일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동봉되어 있는 기존 스탠드를 쓰거나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른 케이스를 활용해야 하는 이러한 점은 아쉬웠고요. 그리고 케이블 길이가 짧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게 한 10cm 정도만 더 길어졌어도 훨씬 여유있게 설치가 가능했을 건데 왜 이렇게 짧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보면은 포트가 굉장히 넉넉하죠. 단순히 외장 GPU 기능뿐만 아니라 이 허브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SD카드 슬롯도 있고요. 거기에 파워 공급도 하고 있기 때문에 ROG Li를 간편하게 활용해주는 그러한 역할에도 충실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제품 거치도 매우 간편합니다. 뒤편의 스탠드를 이렇게 세워주면 되기 때문에 따로 스탠드에 돈을 더 들일 필요가 없죠. 이 XG 모바일에 활용할 모니터 키바를 꽂아주고 반대편에 Li 본체와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를 방향에 맞게 잘 꽂아준 후에 버튼을 아래로 눌러주면 연결이 시작이 되는데요. 최초 시작하면 관련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야 된다고 나옵니다. 자동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성능일 거예요. 활용해보니까 성능은 기가 막힙니다. 아무래도 6850M XT면은 1세대 전 제품이라고 해도 지금도 상위 라인업엔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칩셋이잖아요. 그래서 3D 마크를 통해서 성능을 확인해보면 확실히 그래픽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이 Li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iGPU는 iGPU잖아요. 외장 그래픽과의 비교는 말도 안 되고요. 밖에서는 Li 본체를 들고서 활용했다가 이제 집에 와서는 더 높은 외장 GPU를 활용해서 정말 데스크탑처럼 활용하는 좀 그러한 세팅이 가능하고요. 어쨌든 게임을 위한 제품이니 게임을 몇 개 더 플레이를 해볼게요. 2560x 1600 해상도를 기준으로 Li 내장 그래픽으로는 돌리기가 조금 버거운 풀옵션을 기준으로 게임을 플레이 해봤는데요. 디아블로4의 경우는 굉장히 높은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80에서 90프레임대가 측정이 됩니다. 요 정도의 성능이면은 정말 만족할 만하고요. 오버워치2 역시도 본체만 가지고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제품이죠. 아무래도 키마가 있어야 하니까요. 역시 고해상도 풀옵션 기준에서도 한타 때 전혀 무리가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여기서 옵션을 조금만 더 낮춰주거나 FSR을 활용하면 프레임을 배 이상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고요. 포르자 호라이즌 5도 평균 81프레임 정도 되거든요. 외장 그래픽의 성능이 확실히 좋다 보니 더 높은 해상도와 높은 옵션으로 두어도 플레이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도 50프레임이 살짝 못 미치는데요. 역시나 FSR이나 RSR을 쓰지 않고 깡성능으로 테스트를 한 거라서 아쉽다고 하면은 프레임 보강 기능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배그도 1600p 풀옵션 기준으로 100프레임 전후를 보여주더라고요. 확실히 쾌적하고 끊김이 없었습니다. 측정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한데 데스크탑 기준으로는 RTX 4060 또는 RTX 3060 Ti와 좀 비슷하면서 살짝 낮은 좀 고러한 성능이 측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게임에서 실행하고 나서 한 1분가량은 약간의 버벅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버벅이는 초반 구간만 지나면 굉장히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RX 6850M XT의 온도는 80도를 넘기더라고요. 아무래도 6000번대 중에서 상급 제품의 경우는 발열이 조금 나는 편이죠. 그리고 온도보다도 조금 더 거슬렸던 게 바로 팬소음입니다. 정확히 게이밍 노트북 같은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얇게 만들고 거기에 파워 서플라이와 USB 허브도 같이 넣어야 했다 보니 베이퍼 챔버 그리고 블러 타입 팬 조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확실히 팬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확장성, 강력한 GPU 성능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지만 그만큼 비싼 가격, 발열과 팬 소음 그리고 연결 방법에서는 다소 아쉽다 좀 이러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ROG Li의 액세서리에 대해 얘기도 해봤고요. 더 빠르고 용량도 높은 커세어 MP600 미니로 교체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ROG의 외장 GPU죠. XG 모바일 RX 6850M XT의 성능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이 ROG Li의 가격은 괜찮았다. 하지만 살을 덧대고 덧대다 보니까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가더라.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